사실 이게 해킹을 할 때마다 검거가 되면 주변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러지 않고서 솔직히 말하면 해킹은 추적을 하거나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해킹을 할 때마다 잡힌다는 건 이건 옆에서 누군가 지금 신고를 하는 거야.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살짝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혼정보업체 듀오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 회원수가 3만 명이 넘는데요. 3만 명이 넘는 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홈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그러나 자세한 유출 경위나 얼마나 털렸고 어떤 정보가 털렸는지는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기사는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는 하필 왜 해커가 이 결혼정보업체를 털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왜 결혼정보업체 DB를 털었을까? 이거는 아주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눈물 글썽. 그러니까 결혼정보업체 DB를 털었어. 그래서 거기 연락처에다가 연락을 해. 저 안녕하세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해킹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요? 그건 아니겠죠? 네. 결혼정보업체 DB를 턴 이유가 결혼하고 싶어서는 아닐 거고요. 결혼정보업체의 DB는요, 개인정보가 다른 사이트들의 정보보다 훨씬 값지다. 왜 그렇느냐? 결혼정보업체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보시면, 참고로 저는 가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면 점수를 매긴대요. 너는 몇 점, 너는 92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점수들끼리 매칭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점수를 매길 때 어떤 것들을 보느냐, 외모, 학력, 직업은 무엇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고 하면 저 뭐 연봉 1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믿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소득 명세서 이런 것도 제출을 할 거고, 부모님의 재산 이런 정보도 제출할 거고,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정보업체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건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왜 해커들이 노리는지는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죠. 첫 번째, 개인정보가 범용성이 좋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들 봐봐요.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기껏 해봤자 주소 정도? 이 정도가 많이 들어있는 개인정보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다양한 정보들은 모두가 원합니다. 왜냐? 범용성이 좋으면 마케팅도 가능하거든요. 거의 모든 회사가 이 정보로 마케팅 가능할걸요? 헬스 업체, 도박, 투자 이런 회사의 마케팅으로도 쏠쏠히 사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플러스 범죄자들도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기가 쉽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보이스피싱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많은 정보, 특히 민감 정보가 더 많이 확보된 채로 보이스피싱을 진행하면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주로 하는 그런 중국 공장들 있죠? 그런 공장들에서는 그냥 양산형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문자로 받는 거 있죠? 저 한국에 도착해요. 맨날 뭐 어디 도착한다고 하잖아. 이런 거 말고 완전 타겟팅을 해서 보이스피싱을 해버려. 여러분들의 이름이랑 여러분들의 성별이랑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하나 세우는 거야.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보이스피싱을 해버리니까 생각보다 규모는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진 않지만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른 개인정보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두 번째 특징, 결혼정보 업체, 회사, 자기들도 이 정보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사가 다른 결혼정보업체 회사를 해킹해달라고 청부 해킹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게 2023년에 한창 크게 이슈가 났었죠. 여기에서 털린 사이트들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결혼정보업체, 불법 도박 사이트, 성형외과, 주식 투자 상담 사이트. 요것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객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고객들은요, 다른 업체를 찾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정보업체에 들어간 사람이 한 곳에서만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매칭이 안 되면 다른 데 가겠죠.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만족을 하는 고객이 있어? 아니죠. 다른 괜찮은 도박 사이트 또 어딨나? 또 찾고 있는 사람도 또 있을 거고. 이런 조금 독특한 고객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정보 업체의 DB는 자기들도 이 정보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듀오 누구의 잘못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직 이 해킹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듀오의 웹서버가 털렸다. 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의 잘못인가? 듀오 잘못이죠. 이건 100대 0이죠. 듀오가 잘못한 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도 뭐예요? 얼마를 내게 될까? 일단 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근데 3만 명도 그냥 개인정보가 아니야.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3만 명의 개인정보야. 과연 얼마일까? 최근에 이제 과징금 근황을 한번 볼게요. 이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때린 과징금입니다. 가장 최근에 비즈니스 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 과징금 1억 3,700만 원을 때렸습니다. 회원정보 18만 건이 유출이 되었죠. 듀오는 3만 건이죠. 근데 얘는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연락처 요 정도니까 1억 3,7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NHN-W2는 과징금 6,100만 원. 노멀팅님 생각보다 안 큰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네들은 사이트가 작아서 그래요. 이 과징금은 보통 어떻게 매기냐? 연 수익의 몇 퍼센트 요런 식으로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크지 않으면 그만큼 과징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가장 컸던 가장 최근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섹터9에는 얼마를 때렸느냐? 최근에 제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섹터9에는 15억을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듀오가 자기네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래요.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거기에서 과연 얼마가 나올까? 그게 이제 저도 궁금한 겁니다. 이 과징금이 근데 섹터9이 왜 15억이 나왔는지 아세요? 과징금이 크게 나오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 여기 보면 동일한 방식의 해킹 공격, 그러니까 똑같은 해킹 공격 기법에 또 당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당했거나 해킹 공격을 당한 전적이 있으면 과징금이 조금 더 플러스해서 붙습니다. 그러면 듀오는 과거에 해킹을 당한 적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언제냐? 바로 2003년이에요. 요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당시 2003년에 듀오가 어떻게 해킹을 당했는가? 이 듀오를 누가 해킹을 했는가? 그 당시 듀오를 해킹했던 사람을 검거해 보니까 21살의 김모 씨였습니다. 자, 근데 이 김모 씨의 사연이 정말 조금 안타까웠어요. 요 김모 씨는요, 2000년 8월에 책을 공동 출간을 합니다. 보안 전문가였어. 어떤 책이냐면 해킹 공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해킹 공부 책이죠. 해킹 공부 책을 직접 써가지고 출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인 보안 전문가였어요. 이 책이 2000년 8월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2001년 1월에 얼마나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났죠. 5개월이 지나서 이 김모 씨가 직장 동료와 함께 회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를 해킹합니다. 그리고 검거가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뭐 구속이 됐는가? 아닙니다. 구속이 되지 않고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사실 이 2000년 그 당시에는 해킹에 대해서 범죄가 그렇게 처벌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해킹이 이제 막 등장하던 시기였고, 그냥 해킹 당했으면 아이고 참 해킹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 으이구 쯧쯧쯧 요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빨간 줄이 없어, 전과가 없어.
그리고 책을 집필한 보안 전문가야. 아이고 잠깐 실수를 했겠지. 그러면 반성을 하고 열심히 살면 되죠. 그런데 2001년 8월 7개월이야 1년도 안 지났어. 8월 달에 SBS 사이트를 해킹을 하고 수백만 명의 회원 정보를 유출하다가 검거가 다시 당합니다. 이번에 실드 가능해요? 아 이거 뭐 실드를 어떻게 해. 저번에 봐줬는데 게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해킹을 했어. 그래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줬어요. 왜 이렇게 솜방망이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2001년 요 당시는 그렇게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형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무엇이냐?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범죄가 없으면 20개월을 징역을 안 살아도 돼. 근데 2년 안에 뭔가 나쁜 짓을 해.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징역 10개월을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 2년 동안은 참아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2002년 9월 2년이 아니라 1년 정도 조금 지났죠.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또 못 참았어. 재정경제부 사이트를 해킹하다가 검거가 또 당합니다. 사실 이게 해킹을 할 때마다 검거가 되면 주변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러지 않고서 솔직히 말하면 해킹은 추적을 하거나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해킹을 할 때마다 잡힌다는 건 이건 옆에서 누군가 지금 신고를 하는 거야.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무튼 검거가 돼. 그러면 어떡해요? 집행유예 2년인데 1년 안에 지금 또 범죄를 저질렀네? 징역 10개월을 살게 되죠. 징역 10개월을 살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또 그래. 징역 10개월을 온전히 다 살아요? 그렇지 않죠. 하다가 또 이제 모범수로 열심히 복역을 하면 징역이 또 이렇게 좀 줄기도 해요. 2003년 5월 7일 지금 그러면 징역 갔다가 출소하자마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당시에 해킹했던 게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해킹을 하다가 또 검거당해.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신고하는 사람 확실해. 이 사람이 컴퓨터를 두드릴 때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잘 보세요. 지금 2년 안에 벌써 전과 3범을 그냥 내리받아버려. 그리고 나서 징역 살고 나오자마자 또 검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 보시면 PC방에서 듀오 사이트에 접속한 뒤 DB를 해킹해서 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죠. 이때 해킹 전과 3범입니다. 이분은요 앞서 이달 초에도 듀오 사이트를 해킹하기 전에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침입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훔친 혐의도 있대요. 와 어쩌다가 이렇게 책도 쓸 정도로 보안 전문가이셨던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전락을 하게 되었을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구속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다.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컴퓨터 공부를 그동안 오래 했어. 근데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대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 강사나 IT 업체에 취직하는데 중졸 학력이 걸림돌이 되어버려서 그 어디에도 취업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해킹을 했다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막막해서 생활고 때문에 해킹을 시작했어. 근데 해킹을 해서 범죄자가 되면 역으로 더 취업이 안 돼요. 더 생활고가 역으로 따라옵니다. 다시 해킹을 하겠죠. 그냥 이 악순환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것 같고요. 이 결혼정보업체 해킹 이야기를 제가 쭉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결혼정보업체처럼 정말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 또 있죠. 대표적으로 소개팅 앱. 최근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2021년에 바로 이 골드스푼이라는 금수저 소개팅 앱이 있대요. 여기에서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결혼정보업체 회사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거기와 버금가는 이 민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소개팅 앱뿐만 아니라 민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 서비스들이 더 있겠죠.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곳에서는 앞으로 개인정보를 조금 더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